오늘 아주 따뜻한 봄날이다, 그죠?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하고요. 뒤에 우리 스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볶음곡식을 천천히 눈을 감고 씹으면 맛이 어때요? 써요, 시어요, 달아요? 달아요. 설탕도 먹으면 맛이 어때요? 아,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300회라 그랬어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흰 소금도 나쁘다. 흰쌀, 흰밀가루, 흰소금, 흰설탕.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자체 내에 그 당을 신진대사해서 완전히 연소시킬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원래 이 쌀미자 아시죠? 쌀미자? 모르는 분 있어요? 이거 쌀미자, 그죠? 이게 원래 쌀은 뭘 뜻하는가 하면 태양을 뜻해요. 태양 광선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빗살이 나가는 모양을 쌀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이 되어서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래서 기운 기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게 태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양의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쌀미자 옆에다가 흰백자, 흰쌀을 붙여놓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찌꺼기 박, 지게미 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미네랄이 분리된 정백식품은 찌꺼기만 먹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력을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미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현미 껍질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속에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볶아서 탄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몸에 흡수되는 상태로 이제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밀가루, 통밀도 또 볶아 먹죠. 그 다음에 소금도 정제 소금이 아니고 어떤 걸 먹어요? 천일염을 먹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설탕도 예전에는 다 흰설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탕을 안 먹으니까 대신에 뭘 먹기 시작했습니까?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과일 좋아합니까? 여기 이 식구들 뭐 한 귤 2박스 갖다 놔도 금방 없어져 버리대. 귤 한 자리에서 제일 많이 먹는 사람 몇 개 먹어요? 잘 먹으면 한 박스도 먹던데. 근데 귤이 썩어요, 안 썩어요? 두면. 썩지 않는 사과가 있나요? 있어요. 한국에서는 김춘섭 씨라고 썩지 않는 사과를 재배하고 일본에서도 썩지 않는 사과가 유명해요. 썩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나 사과 이런 걸 캔닝할 때 보면 어때요? 막 썩은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썩은 거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거기는 농약도 많이 들어가고 과일에, 그죠? 또 뭐가 들어갈까요? 크게 하기 위해서 질소도 비료도 많이 들어가고 퇴비도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과일나무 밭에 가보면 떨어지자마자 탁 썩어버려요.
그런 걸 먹으면 우리 몸도 썩게 되겠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썩지 않는 당분을 이 참 설탕이란 것이 우리가 한번 나쁘다 그러면은 이유 없이 나빠져요. 누가 밉다고 하면 이유 없이 미워. 설탕이 나빠요? 소금도 나빠요? 세상 사람들은 소금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뭘 안 먹어요? 소금을 안 먹어요. 근데 이 사실은 정백염이 해롭지 천일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난 화요일도 얘기했지만은 설탕이 굉장한 약이에요. 사실은.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설탕을 항생제 대신 썼어요. 어떻게 설탕이 항생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소금과 설탕은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제 봄이 되면은 뭐 매실 뭐 이런 거 할 때 매실 한 푸대 들어가면 설탕 한 푸대 들어가요. 왜 설탕을 넣을까요? 여러분, 배추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딱 뿌려 놓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금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면서 배추의 세포 내에 물이 빠져나와요. 그게 방부제예요. 소금이 무슨 살균력이 있어 방부제가 아니고 이 미꾸라지 소금 쳐놓은 거 본 적 있어요? 어때요? 아, 소금이 들어가면서 몸에 체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이 쉽게 얘기하면은 소금을 균에다 뿌려 놓으면은 삼투압에 의해서 균 내부에 병균도 세포 내에 액체가 있겠지요. 그것을 겉으로 빼내버려요. 소금이 들어가면서. 설탕도 그래요. 매실 같은 데다 설탕을 부어 놓으면 이 설탕이 매실 속으로 들어가면서 매실 속의 진액들이 어떻게 될까? 영양분이 빠져나와요. 그걸 우리가 삼투압이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설탕이 강력한 방부제입니다. 설탕이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세균 몸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빼내가지고 말려 죽여버려요. 뭔 말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항생제가 없을 때는 다 뭐를 항생제 대신 썼어요? 설탕을 썼어요. 그럼 우리가 요즘은 이제 전 세계가 유통이 잘 되다 보니까 설탕도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사탕수수를 이렇게 기계로 하지 않고 아주 어떤 그 즙을 짜가지고 재래식으로 끓여가지고 그 원당이 들어와요. 그거는 뭐와 같을까요? 천일염과 똑같고 볶음국식과 같고 그 다음에 뭐와 같아요? 통밀가루와 같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실인들은 포도도 먹지 않고 건포도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럴 날이 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먹어서 썩는 과일을 먹는 게 좋을까 나쁠까요? 사실 이 썩은 거는 끓여도 그 성분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독성 물질이.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과일을 좀 끊어보면 어떨까? 끊고 싶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한 회사하고 이제 그 수입하는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해서 그 필리핀에서 마스코바도 사탕수수당이라는 걸 수입해요. 이거는 완전히 천연이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과일 좀 끊고 성장 촉진제부터 뭐 별것 다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거 먹지 않고 제대로 된 거 우리가 식후에 뭐 한 잔 타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상품성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설탕보다 300배나 더 당도가 강한 아스파탐을 주다 보니까 요즘 과일은 해가 안 나도 달지 않는 과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성장 촉진제를 주니까 제대로 모양 안 갖춘 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요, 뭐와 같은가 하면 바람든 무와 같아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잘라보면 이 속이 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어제 이제 물건이 왔어요.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줄라 그래. 예. 우리가 판매하는 값도 싸요. 뭐 한 2,000원. 하나 이렇게 다니다가 정 커피 먹는 사람들은 흰 설탕 계속 타먹잖아, 그죠? 그럼 이것만 바꿔도 얼마나 좋겠어. 뭐 끊으면 좋겠지만 못 끊을 입장이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포장이 크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을까요? 작으면 좋거든. 뭐 이거 하나는 누구라도 가져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좀 과일을 좀 안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덥고 하면은 낮에 덥다고 수박 잔뜩 먹어 놓고 밤에 또 뭐 해요? 소변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몸도 회복 안 되고 식어버리고 우리 여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열이 나요, 식어요? 예, 전부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이거는 몸을 식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원당 속에 효소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장의 기능도 아주 좋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설탕이 해롭다 이럴 때는 엄격하게 따지면 화이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다. 차라리 그렇지만은 설탕을 먹으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어라. 뭐가 더 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에 원당이 있었을까요? 전부 정백당이에요. 근데 이 당을 필리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먹는데 별로 당뇨가 없어요. 한국 사람은요. 많아요. 왜요? 당분은 많이 섭취하는데 그걸 대사할 미네랄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설탕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이 싱가포르. 1년에 쌀 한 가마씩 먹어요. 설탕을 무게로 달았을 때. 한국 사람들도 거의 그거 반 가까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설탕 소비가 늘어요. 설탕이 왜 소비가 느는지 압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그 스트레스로 몸 안에 독성 물질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가 다 소모돼서 성질만 나면 입이 말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몸 안에 산소가 고갈되고 독성 물질이 생기는 순간 몸 안에서 산소 없이 사는 나쁜 세균들은 확 번지게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지배할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좋은 것까지 나쁜 것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몸은 방부제를 원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설탕이에요. 그래서 이 설탕은 문명에 비례해서 증가돼요. 아무리 설탕이 악마다 해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먹어서 몸 안에 세포 내의 독성 물질을 삼투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밖에 나와 살지 않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요리하고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 문제 없는 동네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 것이 땡길 때 과일을 먹는 게 좋을 것인가? 이 마사코바 이게 원당이 좋을 것인가? 제가 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이것을 딱 먹지 마라. 볶음 곡식 공장에서 그 열받고 곡식 볶다가 숨이 넘어가는데 냉수 먹고 속 차리시오 하면은 볶다 말고 부지게 들고 쫓아올 것 같고 과일을 안 사줄 수도 없고 물론 뭐 좀 먹을 때도 있겠지만 이런 걸 좀 타가지고 냉장고 속에 좀 시원하게 이어놨다가 그죠? 좀 목 타고 갈증 날 때 속은 좀 이렇게 딱 적당하게 해서 마시면 좋을까요? 예. 이거 왜 생각했는가 하면은 저희가 어릴 때요. 저는 감기만 들리면 기분이 좋았어. 우리 어머니 항상 설탕물 타줬거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감기만 걸리면 흑설탕 사다가 와 그게 어찌 그리 맛있어요. 설탕물이 왜 약이 됐을까요? 몸 안에 번식하는 균에 몸속에 물을 싹 빼가지고 말라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설탕물도 한때는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지금도 강력한 항생제로 쓰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 내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요. 다제내성균이라 그래서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예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리가 잘렸다. 환자가 궤양이 생겼다. 욕창이 생겼다. 약이 있을까요? 이럴 때는 설탕을 갖다 들어부어 버려요. 감아줘요. 그러되면 그게 썩게 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의 몸속의 수분을 설탕이 어떻게 해요? 싹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살이 어떻게 될까요? 착착착착 암으로 오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식과 이제 판단력에 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외에 우리 몸 안에서 최고의 강력한 살균제는 침입니다. 침이 잘 나오는 사람은 충치가 없어요. 저희들 어릴 때요. 항상 여기 입이 흘러가지고 1년 12달 흘러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흘려가지고. 이 왼쪽 가슴에 삐침으로 우리 어머니가 뭐 꼽아줬어요? 손수 꼽아줘가지고 뭐 코 닦고 침 닦아도 항상 줄줄 흘렀어요. 우리 어릴 때 자보면요. 자고 일어나면 윗목에 물이 다 얼었어요. 불 떼고 자면은 새벽 되면 어때요? 추워요. 더운 데서는 입이 마르지만 여러분 추운 데 가면 어때요? 침이 잘 나와요. 지금 요즘 사람들 어디에 잡니까?
밀폐된 공간에 온도를 높여놓고 자요. 침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침을 대신해서 물만 많이 마시라 그러는데 물이 침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침이 치아를 다 싸주고 잇몸을 제대로 싸줘야 염증이 없어요. 침이 잘 나오는 사람은 당뇨가 없어요. 강력한 당뇨 치료제예요. 비만도 없어요. 비만을 일으키는 균도 죽여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잡으니까 아침에 입이 침이 잘 나옵니까? 물 안 마셔도 밥 먹을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밖에 자는 이유도 그런 측면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침이다. 이번에 제가 아마 빠르면 다음 주에 책이 나오는데 그 책 내용이 뭐 유향, 몰약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끝에 가가지고 야 이건 뭐 팔라고 장상 책을 썼나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목을 하나 넣었는데 제목이 마지막 잎새예요. 왜 마지막 잎새일까요? 뭐 여러분 알죠, 그죠? 마지막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 보면은 이 화가 지망생이 3층 그 옥탑에 이제 사는데 거기에 이제 화실을 공동으로 쓰는데 한 자매가 죽게 됐는데 창문을 열었을 때 이 벽에 붙은 담쟁이 덩굴에 잎이 떨어지면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1층에 평생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던 유명한 늙은 화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이름을 날려보지는 못했어요. 이 늙은 화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초겨울이 되면은 잎이 이제 담쟁이 덩굴에 잎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면 비바람이 불면 그날 밤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 아가씨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화가가 그 비바람을 무릅쓰고 창문을 열고 거기에 붙은 담쟁이 덩굴 옆에다가 뭘 그래요? 담쟁이 덩굴에 잎사귀를 하나 탁 그렸는데 그것이 실제같이 최고의 걸작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이제 비바람이 그친 아침에 창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이 폐기력 환자였거든. 탁 열었는데 다 떨어지고 없는데 뭐만 있어요? 담쟁이 덩굴 잎풀이 하나가 탁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그거요. 인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나는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뭐예요? 침이에요. 침은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우리 오늘 이제 부활절 주일이죠. 최후의 만찬 장면 보면은 앉아서 먹게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다 누워서 먹어요. 4,000명, 5,000명 그 먹는 자세가 전부 기대어 눕다는 아나케이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환자는 병원에 있으면 밥 먹을 때 앉아 먹어요? 누워 먹어요? 여러분 혹시 누워서 떡 먹기 압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 잘 체하는 떡도 누워서 먹으면 체하지 않는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누워서 먹으면요. 절대로 급한 마음이 없어지고 죽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넘어가고 누워서 씹어보면 그보다 더 환상적인 맛이 없어요. 제가 아주 최악의 환자를 전에 만났을 때 거의 다 누워서 먹어서 고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동네 가면 전부 다 누워서 먹어야 병 고친다 그러더라. 하도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만성 스트레스, 긴장,
침이 안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는 볶음국식을 먹도 못해요. 왜요? 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좀 편안하게 누워서, 그죠? 식사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먹는다면은 몸의 회복도 좋아지겠죠. 아마 우리가 밖에서 다 먹고 살 때쯤 되면 이제 이렇게 자리 펴고 이제 누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습관은 운명이에요. 내가 쭉 봐요. 나도 그렇지만, 뭐, 여기서 밥 먹는 사람들 여기 누울 정도가 돼도 다 어때요? 앉아 먹어.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니까. 이제 또 누워 먹는 게 좋다고 뭐 여기 저 의자 치우고 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누울지도 모르겠어, 점심에. 지금도 제가 가끔 그래요. 너무너무 위장이 안 좋고 죽을 것 같다고 막. 일단 누워서 천천히 한 주일 해보고 연락 주세요. 제가 그래요. 누워서 떡 먹는 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른 건 돈 들어서 다 못해도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럼 환자에게 좋은 거면 건강한 사람에겐 더 좋을까요? 그럼 우리 모두도 하면 더 좋겠죠.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일을 대신해서 가장 좋은 것도 선물하려고. 예? 또 편안하게 누워서 먹게도 해주고, 잘 씹어서 돈 안 들이고 병도 고치게 해주고. 근데 이것이 혼자 하려면 열적어서 못해요. 그렇겠지, 그죠? 이것도 하나의 문화를 이루어야 돼요. 저 북부 아프리카나 이쪽에 가면 사람들이 다 대개 어떻게 먹습니까? 더운 지역 사람들은 거의 누워서 많이 먹어요. 이미 앉아 있을 기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은 이 유교 문화라 가지고 밥 먹을 때는 상 앞에 딱 앉아 가지고, 제가 뭐 TV 같은 데 나보면 상 앞에 딱 앉아 이러는 거 보면 아유,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내가 봐도 저래 가지고 밥이 넘어갈까? 아니나 다를까? 한두 숟가락 뜨다가는 탁 놔버리고 끝나버리잖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만족을 최고로 주는 것이 식욕이에요. 그죠? 그 식욕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되면 어떨까? 예? 밥 먹는 시간이 치료받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누워서 먹을 때 최고의 양질의 침이 나와서 음식과 섞여서 내 몸에 생명되는 피를 만들어준다. 좋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쨌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설탕에 대한 편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수제 이 원당은, 마스코바도 사탕수수당은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어떤 과일보다도 최고입니다. 농약도 없어요. 제체제도 없어요. 성장 촉진제도 없어요. 땅 속에 충분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생활을 바꾸면서 우리가 점점 하늘이 가까워지니까, 그죠?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끊겨도 되겠지만은 우선은 우리에게 필요한데 무조건 뭐 안 된다, 먹지 마라 이러기보다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와 방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